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최근에요, 재개발 구역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각종 금액들이 많이 있죠. 재개발 그 입주권 브리핑을 받아보시면 아파트를 매수를 하신다 이러면 네 몇 평형 몇 동 몇 호 금액 얼마, 그리고 집을 몇 개를 보고 그 중에 집 컨디션이나 금액 대비 가장 가성비가 좋고 내 자금에 맞고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. 그죠? 근데 재개발은 입주권을 특히 하나 사러 왔습니다.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앉아서 브리핑을 듣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금액인지, 그래서 결론은 집 한 채가 얼마인지 설명을 쭉 다 듣고도, 그래서 소장님 집 한 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? 그런데 소장님, 이 비례율이라는 건 뭐예요? 다 이해하겠는데 비례율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. 우리가 이런 재개발의 투자의 어떤 용어 중에 비례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거고 어떤 걸 비례율이라 하는 건지 이 정도만 알고 재개발의 브리핑을 받으러 가셔도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본 사람 같고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소장님들한테 좀 탁 가오를 잡으면서 브리핑을 듣고 오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소장님 도대체 비례율이 뭡니까?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요, 그 정의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. 이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 때 썼던 그런 자료인데요. 비례율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합계. 이게 뭘까요?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. 이런 거를 감정평가액이라고 합니다. 감정평가액의 합. 이거의 합입니다. 합. 요 안에 조합은 이시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부 재산의 합을 아주 공평하게 조합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, 감정평가 단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 가액의 평균을 구합니다. 그걸 각자에게 다 통지를 해놓은 금액이 있어요.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적용하는 그 감정평가액은 언제 받은 감정평가액이냐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받은 감정평가액. 그걸 이 조합을 청산할 때까지 기준점이 되는 우리 집의 명찰이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조합을 설립할 때도 감정평가액, 내 재산의 총액과 향후에 요 집을 내가 84 타입을 신청한다, 59 타입을 신청한다 이럴 때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서류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다시 받을 거예요. 그 감정평가액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제대로 물건 조사를 합니다. 이제 그때 받은 요 감정평가액 합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입니다. 요게 분모가 되고요. 요 분모 중에 분자가 뭐냐 했더니 사업 완료 후, 이거는 아파트 입주할 때입니다. 그죠? 그때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, 그 일반 분양 총액의 그 수입인 거죠. 그 수입입니다. 그 총 수입, 거기다가 빼기 총 사업비. 사업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? 이주비는 보통 조합원들은 무이자이잖아요. 그러면 이주비 이자, 그 다음에 조합에 계신 조합장님, 임원 이런 분들, 그 다음 총회할 때 비용, 이런 조합 운영 비용이 들어갑니다. 운영 비용.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, 이 조합도 하나의 법인이거든요. 최종 청산할 때는 세금을 내겠죠. 그런 법인세, 요런 비용들을 다 더한 게 총 사업비예요. 요걸 다 뺍니다, 비용을. 그렇게 하면 분모가 당연히 분자보다는 작을 테니까 위에 분자가 훨씬 크니까 100%가 이제 넘겠죠. 곱하기 100을 하면. 그러면 재개발 구역은 비례율이 100%가 넘게 되고 전국 평균의 옛날의 비례율은 사실은 105%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. 요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밑에 분모를 크게 잘 줘야 되겠죠. 분모를.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높게 잘 받았다. 그런 구역은 비례율이 낮아도 예를 들어 다른 데 감정평가액을 평당 300만 원 이렇게 줄 구역을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평당 600씩을 감정평가를 받았다. 그러면 감정평가 300 받은 그런 그 구역에 비례율 200% 받은 거나 감정평가를 300이 아니고 600씩 받은 구역에 비례율 100% 받은 거나 조합원 분들이 받아가는 혜택은 똑같았겠죠. 원조합원들이 받아가는 혜택은.
비례율은 이렇게 재개발 구역은 사실은 적용을 하면서 나옵니다. 이거는 조합원들 간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나도 낮고 너도 낮고 뭐 이러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도 낮게 가져오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비례율이 105%를 평균으로 이래 가져오는 그게 아니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감정평가는 옛날에 받은 걸 썼기 때문에 낮은 감정평가 금액이에요. 조합은 그 감정평가액이에요. 근데 분양은 최근에 했잖아요.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가액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국에 와 있습니다. 특히 부산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까이에 예를 들면 대연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,000만 원을 관리처분 날 때보다 일반 분양가액을 더 높였습니다. 그리고 이걸 뭐 100세대, 200세대 일반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무려 2,382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 수였어요. 전체 4,488세대 중에 굉장히 많은 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단 한 세대도 없이 평당 2,300 평균 분양가, 관리처분 때보다 평당 1,000만 원 정도가 더 높았어요. 이게 완판이 났죠. 조합원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인 거죠. 그렇게 놓고 보면, 그죠?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? 만약에, 지금 제 유튜브를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대연 3구역의 조합원이시다, 이러면 어떤 기대를 하시겠어요? 평당 1,000만 원을 더 올렸고, 2,382세대였고, 완판이 됐고, 관리 처분은 104%로 나 있었습니다. 당연히, 어머, 이거 한 130, 40%, 140, 50%는 가겠네, 이런 기대를 하실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이제 요 비례율을 원하는 금액만큼을 올리려고 하면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. 관리 처분 계획 변경 인가. 그건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. 이런 안건으로 비례율을 요 정도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, 변경 인가를 그 총회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관에서도 이제 그게 수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할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곧 중도금 대출 은행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. 금융 대출로 처리해야 될 금액이 거의 뭐 1조 2천억이 넘는다 하더라고요. 일반 분양 그 중도금하고 조합원들 또 추가 분담금에 그 중도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무이자지만 비용은 조합에서 내야 되잖아요. 그럼 은행을 정해야 그 뭐 비용을 산정을 해서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려고 했더니 조합은 공급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고 아직 그걸 쓰지 않은 거예요. 그걸 쓰려고 했더니 비례를 바꾸는 관리처분 변경 회의를 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 104% 그대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이렇게 수익 난 거에 대한 그 적용을 변경인가 이제 총회를 해서 관리처분 변경인가 총회를 내년 뭐 한 3, 4월에 하고 그게 또 통과되고 하려면 뭐 한 서너 달 걸린다 하더라고요. 총회를 거쳐서 관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허가 요청을 할 거잖아요. 처리 다 되는 게 또 서너 달 걸린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잔금에 그게 좀 조정이 될 걸로 보거든요. 상향된 만큼은. 대연 3구역은 이렇게 올려야 될 이런 일이 남아 있고. 근데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거제 구역에 레이 카운티죠. 원래는 11월 말이 입주장입니다. 여기는 반대로 200%로 이미 그 예전에 올리는 관리처분 그 변경 인가를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왔었습니다. 근데 이걸 옛날에 그때 이제 그 시공 단가를 정했던 그런 구역들은 중간에 건축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. 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단가가 오르고 나서 이번에 아까 평당 1,000만 원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는 시공 단가를 이미 협의를 해갖고 적용을 했거든요. 상향된 거를. 근데 옛날에 벌써 한 3년 반 그 전에 분양했던 때는 건축 단가가 이렇게 오르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 총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만큼을 비례율 나온 거에서 요 비용을 더 늘어난 거니까 줄이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 회의를 한 거예요. 근데 조합원들은 그럼 처음부터 너가 더 달라고 하든지 건축비를
뭘 뭐 장사를 어떻게 맨날 남는 장사만 하노? 처음부터 뭐 그 정도 너가 하기로 하고 수주를 안 했나?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냥. 그리고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. 그것도 예측 못했나? 뭐 이러면서 뭐 초1군 브랜드가 이제 이렇게 이건 제 얘기입니다. 그런 막 내피셜을 막 하면서 이제 부결을 할 수 있죠. 그게 금액이 뭐 1, 2천만 원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500 몇십억, 처음에 한 700 몇십억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그걸 좀 조율해라 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게 524억이든가 500 몇십억이더라고요. 그렇게 더 내놔라 이랬더니 그것도 못 준다고 이제 조합원들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. 부결을 시킨 거예요. 그러면 당장 입주장 때 시공사가 그러면 부결을 시켰어요? 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. 한 푼도 더 안 줘도 됩니다 하고 아파트 열쇠를 주면 좋은데 시공사가 손해볼 짓을 또 합니까? 그랬더니 뭐 열쇠를 주니 못 주니 뭐 영도 동산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렇게를 하니 많이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질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. 비례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다 돌려줘 버려도 안 되지만 너무 아무것도 안 돌려주고 누가 봐도 수익이 이딴만큼이나 나을 것 같은데 원래 했던 거 1300 분양하는 거에 비례율 104% 줄게 이래놓고 꽃간에 이마 있는데 우리가 단디 잘 지켜볼게. 지켜집니까 이게? 안 되죠. 시공사가 볼 때는 완전히 뭐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그런 꼴일 건데 더구나 조합원이나 뭐 조합장 포함해서 조합에 일 보시는 분들이 시공사 그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다 당하겠습니까? 특히 시공 단가 막 이런 부분들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.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요구도 해야 되고 내 그 재산 지키는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죠. 그런 요구들이 필요하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원 편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비례율입니다.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. 비례율 100% 밑에는 감정평가가 작은 걸 살수록 유리할 거고요. 비례율이 100%가 넘는 곳은 감정평가가 덩치가 있는 게 유리하겠죠. 그런 부분도 또 투자에 대한 묘미입니다. 더 자세한 거는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또 다음에 또 다른 뭐 집 한 채 금액 이런 거 한번 짚어드릴 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토요일 일요일 보내십시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